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연말, 연초, 연휴가 걸려가지고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쭉 한꺼번에 들으신 분들은 뭐 그게 없겠지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좀 감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요, 다시 또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되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어차피 우리 공부하고 나면 잊어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반복으로 극복한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재로서는 214페이지 점유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점유권은 우리 전체 물권법 중에서요. 자,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는데 민법상 물권 그러면 8가지 있잖아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이제 영유물권, 담보물권이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 점유권, 소유권은 항상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먼저 시효취득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시효취득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점유권, 소유권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소유권 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부분에서 시효취득을 공부하게 되면 점유권까지 같이 공부하는 꼴이 되는데 이제 소유권 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상린관계가 있거든요.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공동소유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공유, 합유, 총유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공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감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점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 거예요. 그럼 나는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여기 있던 것을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한다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 그리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되지를 않아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권 따로 소유권 따로 하나 물건에 대해서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요 분리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둑놈이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는 도둑놈이 하고 있겠죠. 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또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즉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봐두세요. 그렇게 봐두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한다 이렇게 봐두죠. 그죠? 그런데 이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거리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다 그러면 여전히 차 여러분 거고 소유권이 있죠. 그리고 점유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1년 내내 강화도에 토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돼 있으면 여러분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예외적인 부분인데 결론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거죠. 그죠? 그러면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점유보조자라고 그러고요. 점유보조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하냐면 영업상으로는 점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점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알바 생각하면 돼요. 아르바이트, 알바 생각하면 돼요. 혹은 자, 가사상, 가정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권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누구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점유주에게, 점유주, 주인 있죠. 이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을 해버려요. 여기는 점유권이 인정 안 돼요. 자, 점유권이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 안 되고 점유주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간접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자, 간접 점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임대인 생각하세요. 임대인 생각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갑, 임대인, 을,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 매개관계라고 그래요. 점유 매개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중으로 점유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임대인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은요. 점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그러고요. 임대인의 점유를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간접 점유자도 뭐예요?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요. 자, 예를 들어서 침탈을 했단 말이에요. 을의 점유를 침탈을 했다 그랬을 때요. 죄송합니다. 침탈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당연히 뭐예요? 전물청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도 전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은요. 먼저 A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다만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자기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침탈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절치, 강치를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절치, 강치를 말을 하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그죠? 사기 당했다. 이것은 침탈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실. 그죠? 유실. 침탈 아니죠. 그죠? 자기 손으로 줬다. 인도. 침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을이 직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스스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인도를 했으면 침탈이 아니죠. 그죠? 침탈이 아니니까. 자, 직접 점유자가 제3자에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인도를 했다면 간접 점유자가 전물청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러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침탈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점유자도 전물청이 있는데 원래 전물청은 뭐예요? 침탈일 때 인정되는 것이니까 인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을 대외적 관계라고 그러고요. 대내적 관계로서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어쩌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나서요. 그러면 을이 점유를 하고 있겠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띵동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임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겠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요. 딱 안방에 누워요. 뭐냐? 그랬더니 너는 잘 모르는구나. 간접 점유자인 나도 점유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겠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야,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요. 세를 내주고 나서 열세도 넘겨줬죠.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나도 점유권이 있어. 다시 반환해줘. 전물청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이 내용이죠. 사실은 내용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물청이 있죠. 그죠? 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 제3자의 침탈이 있을 때는 점물청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내적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점물청이 없다. 이러면 갑자기 또 띵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면 별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에 호소해서 법으로 해결해야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사력구제, 자력구제는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든 문명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하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과 한 박스를 들고 튀더라 그 말이에요. 튀더라. 그러면 쫓아가요? 아니면 소송하러 가요? 쫓아가야죠. 그죠? 쫓아가서 탈환할 수 있거든요. 언제만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아직 나의 집에 영역하에 있을 때 그때는 탈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놓쳐버렸죠. 놓쳤는데 다음 날 만났을 때 멱살 잡고 내놔 없어 그러면 지가 뺏어가지고 거기서 사과 박스 한 박스만큼 돈을 뺏어갔다 그러면 이건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나의 집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배하에서는 내가 쫓아가서 탈환할 수 있는 것을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데 점유보조자라도 어때요? 자력구제권은 있는 거예요. 즉 점유보조자가 나는 점유권이 없어 그러면서 누가 사과 한 박스 들고 튀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잘려요. 그래서 자력구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어때요? 자기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상속인 같은 경우도요. 미국에 유학가 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했다. 그러면 소유권도 그 즉시 상속되지만 점유권도 그 즉시 상속돼요. 그래서 미국 유학가 있는 자식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요. 뭐예요? 바로 상속에 따른 뭐예요? 점유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속인도 뭐예요? 점물청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217페이지 교재를 보면 법조문 나오죠. 그죠?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랬고요.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218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점유관념학을 해서 양가를 1번에 점유보조자 나오죠. 자, 195조 점유보조자 그래서 가사상, 영업상 나오잖아요.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영업상, 점원, 알바 생각하시라고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 타인이 누구겠어요? 점유주.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타인만을 누구?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19페이지 보면 양가리 2번에 간접점유 나오죠. 그죠? 자, 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임치는 물건 맡기는 거죠. 보관시키는 거죠.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구? 임대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죠. 그 사람에게도 뭘 인정해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정리하자고요. 의 보면 맨 아래에 이 경우 임차인의 점유를 뭐라고 하고 직접 점유라고 하고 임대인의 점유를 뭐라고 해요? 간접 점유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임대차를 뭐라고 그런다?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있는데 의리병에게 전대차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게 이제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한가로 2번의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귿번에 보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임대를 놓고 을은 병에게 전대를 한 경우 두 개의 점유 매개 관계 뭐예요? 임대차, 전대차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한가로 3번에 간접 점유자의 지 나오죠. 그죠? 점유권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이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즉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그랬죠? 점유 뭘 했을 때 침탈 동그라미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보면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관계 나오죠. 그죠? 기억본 보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와 사이에서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러나 니은번. 그러나 임대차 관계 종료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관계 종료에 따라서 뭐 소물청 같은 거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니은번 반대로 직접 점유자는 어때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거 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양가로 3번 상속인의 점유 나오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로 3번에 보면 상속인이 설령 상속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망 그 즉시 어때요? 소유권도 상속되지만 점유권도 상속된다. 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당연히 피상속인, 피받다 돌아가신 분 점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당연히 한가로 3번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내용상 동일하겠죠. 그죠?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단 말이에요. 즉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다. 그러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2페이지 보면 점유 모습, 그래서 197조 점유 태양, 태양은 여러 모습을 말을 합니다. 여러 모습을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소유권에서 시효취득을 공부하면서 한꺼번에 공부를 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디를 펴시냐면 시효취득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자, 시효취득은요, 제가 세 판으로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세 판. 뭐냐면, 첫 번째 판이 요건이에요, 요건. 요건을 먼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됐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건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거든요. 그 문제인데, 시효취득은, 실제 사례에서도 여러분이 꼭 한 번은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십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자, 원래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에게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죠? 그럼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돈 못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이 소멸시효는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소멸시효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영업하신 분들끼리의 채권, 상사채권은 5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음식점에서 예상으로 먹었는데 외상채권은 음식점 예상채권은 뭐 1년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용어만 들어보고 자세히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권리가 없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죠. 그죠?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취득시효 그래요. 혹은 시효취득이라고도 그럽니다. 시효취득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건데, 자,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을이 A로부터 단독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보통 같이 사지 않습니까? 그때 을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곳만큼이 내가 매수한 토지겠지 이렇게 인식하고 점유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옆집 사람이 갑이었는데 갑이 측량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측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해 보는 측량,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러죠. 그러면 도면상 경계가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주지, 이 담장을 지상 경계라고 그러는데 담장은 잘못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 경계는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주질 않죠. 그래서 도면상 경계를 그대로 복원해 봤더니 여기가 경계로 나와 버렸다.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갑소유 토지는 이만큼이었다는 뜻이에요. 을소유 토지는 이만큼이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과오로 나무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했었다, 그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측량해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한 10% 정도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나무 소유 토지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뿐더러 뭐예요? 그동안의 사용료마저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없을까? 눈물이 핑 도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을은 돌아서서요.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봐가지고요. 만약에 그동안의 점유기간이 20년 그러죠.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뭐냐면 시효취득,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유럽 사람의 법감정에 맞는 제도예요. 이 시효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요, 내 권리인데 시간 지났다고 없어져? 뭐 내 권리인데 내 권리가 아니었는데 뭐가 생겨? 막 이러면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법감정에는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 자체가 일본을 통해서 유럽법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법감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가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예요. 그 중에서도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서 권리를 뺏겨버려요. 그리고 을은 나무 토지를 날로 먹게 되는 제도, 이게 바로 시효취득제도인데 현실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면 남의 토지를 날로 먹는 게 간단하냐? 그러진 않겠죠. 그죠? 요건이 복잡하다고요. 그러면 그 요건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삼각형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20년 점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소유사로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사로서. 그 다음에 평온, 즉 갑하고 싸움 안 하고 점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우리 공연 음란죄 그러죠. 뭐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것을 공연 음란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여기서 공연도 같은 뜻이에요.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남들이 다 알게 점유를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점유취득시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점유취득시효.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지만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이 되니까 만약에 을은요, 손가락 세서 20년이다 그러면 내 땅 그러고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요? 아직은 네 건데 등기를 해야 내게 되니까 나한테 달라. 186조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를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근데 이때 20년이라는 것은 을의 점유 기간만 20년이 아니라 전 점유자 점유 기간까지 합산해 버려요. 만약에 A도 B로부터 점유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B의 점유 기간까지 전부 합산해서 20년 그래 버려요. 그래서 현실에서 금방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보다는 현실에서 많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유로 우리 여기까지 등기까지 돼 있잖아요. 등기까지 돼 있다 그러면 요건을 훨씬 빵빵하게 갖췄죠. 그죠? 그래서 10년으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소유사, 병원, 공연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붙고 등기가 붙고 뒤로 뭐가 붙어요? 선의, 무과실이 붙어요. 그래서 자, 기간을 어떻게 줬다고요? 10년으로 반으로 줄여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건 자체를 삼각형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것을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그러고요. 등기부 시효취득은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바로 요건만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분설해서 한번 봐보는 거죠. 먼저 이 등기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요. 무효 등기를 기초로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무효 등기를 기초로도. 자, 등기부 시효취득은 대부분은 무효 등기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자, 봐보세요. 다른 케이스, 이 케이스로 말고 그냥 제가 A, B, C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로부터 자, 을이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서류 위조해서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효 등기죠. 그죠? 무효 등기인데 자, 병이요. 죄송해요. ABC로 하죠. ABC로. 자, B는 위조 수리한 등기다 그러면 권리취득 못하죠. 그죠? 그런데 C에게 팔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C도 권리취득하지 못한다. 공신력 부정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C가 어떤 사유로 자, 10년 동안 등기도 돼 있고 점유도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를 기초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고요. 얘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C가 D에게 팔았어요. D에게 팔았죠. 그죠? D에게 팔았다. 그럼 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년이고 여기가 1년이다.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되죠. 그죠? 그러면 D도 어때요?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왜 안 되냐면 자, 꼭 10년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죠. 그죠? 선의, 무과실. 남의 부동산임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B는 뭐예요? 남의 부동산임을 알았죠. 그죠? 알았던 자라 뭘 할 수가 없어요?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때 D가 B, C, D 합산해 가지고는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데 자,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요? 이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보존 등기예요. 우리 이중보존 등기 어떻게 공부했죠? 부동산이 하나인데 보존 등기가 이미 2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원칙적으로 어땠어요? 여기가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그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후등기는 무효잖아요. 후등기는 무효죠. 그죠?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무효 등기라고 된다고 하더라도요. 부동산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후등기를 기초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부동산 하나인데 또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를 기초로 시효 취득할 수 있지만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년이 있었죠. 그죠? 20년. 이것은 점유 20년이고 전 점유자 점유기간까지 합산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10년은 뭐예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인정되는 거라고요.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만이 점유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데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매일매일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맨 처음에 점유한 사실 그리고 점유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을이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며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점유 계속이 추정되어 계속이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더군다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그죠? 달라도 어때요?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20년은 뭐라고요? 예, 점유가 뭐예요? 계속이 추정되고 그 다음에 전 점유자 점유기간까지 합산해서 20년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 10년은 뭐라고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 승계도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소유의사입니다. 소유의사인데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는 자주점유라고 그러고요.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러는데 기준은 객관설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인데 자, 먼저 봐보세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그죠?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의 점유죠. 을은 뭐예요? A로부터 매수한 자죠.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매수인은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 그래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같은 사람 있죠? 지상권자 혹은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빌린 사람이죠. 그죠? 즉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전체가 다 갑부동산이에요. 갑부동산인데 을이 이만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빌려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이다. 그래요. 타주점이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시효 취득을. 그래서 임차인은요. 설령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설이라는 의미가요. 임차인이 혼자서 주관적으로는요. 나는 가지려고 빌렸는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빌리려고 빌렸어. 그래서 타주점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둑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둑놈은 도인이라고도 그러는데 법리상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가지려고 훔쳤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법리상으로는 자주점유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도둑놈 있잖아요. 이것을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그죠? 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법리상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뭘로 봐버리냐면 타주점유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봐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판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또 봐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의 소유 토지고요. 여기가 을의 소유 토지예요. 임야인데 땅에는 금이 그어진 게 아니잖아요. 측량해 보면 이제 어때요? 여기가 경계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경계점 표지 지적법 시간에 배우죠. 말목 같은 거 딱 빨간 거 박아놓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국유지였어요. 국가가 소유 토지였다 그랬을 때요. 을이 살짝 여기다가 농사도 짓고 여기다가 창고도 짓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부동산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뭐죠?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자 그러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뭐예요? 도둑놈이니까 자주점유니까 20년 소유사 있고 평온했어요. 공무원하고 싸움 안 했고 공연했어요. 등산객이 봐도 다 을이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 땅 시효취득 주장해서 국가를 상대로 등기청권 행사해서 등기하며 소유권을 취득했었는데 이래야 우리 법리상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부동산 도둑놈, 즉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자는 뭘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보니까 이 경우 시효취득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시효취득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국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국유지 같은 경우도 시효취득이 되느냐 그랬더니요. 국유지 혹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행정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있어요. 이 일반재산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 구청 부지 같은 거 있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행정재산이에요. 도로 같은 거 있죠. 공공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 이것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시효취득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존재산, 문화재 같은 거예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즉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돼요. 을이요, 국가한테 이 토지 파라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효취득 대상이 되거든요.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데 다만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왜 안 됐다고요? 아무리 시효취득 대상이라도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 중에서 뭐에 걸려버려서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로 봐버렸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날로 먹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어쩌냐면요. 매수인의 지위 정도가 아니면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요. 나중에 분묘기지권 공부하거든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지상권과 유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타주점유 이렇게 가겠죠. 그죠? 타주점유가 되고 자,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명의신탁자, 맡긴 사람, 맡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그래요. 명의수탁자 그러는데 이런 사람의 점유도 다 뭘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봐버려요. 시효취득 인정 안 해줘요. 또 매도인이 있죠. 그죠? 이렇게 판 사람, 팔았는데 자기가 어떤 사유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뭘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봐버려요. 그래서 시효취득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보면 이럴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등기 원인이 매각,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로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뭐였죠? 자주점유였겠죠? 자주점유였지만 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A가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 점유와 비슷하죠. 그죠? 뭘로 바뀌어버려요?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다.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약이 해제돼 버렸대요. 해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은 A에게 복귀하죠. 말소등기 없어도잖아요. 이때 B의 점유는 점유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타주 점유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자주 점유인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인의 점유도 뭐예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세요. 자, 이것은 뭐였다고요? 지금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것을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그죠?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자, 뭐가 있냐면,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이것을 제가 2번이라고 표시를 하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면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그죠? 타주점인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버릴 수 있죠, 그죠?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자주점유로 바뀐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래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러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뀐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요. 나 이제부터 소유사로 점유하는 거야.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점유로 바뀐다는 건데 이 사례를 인정해 준 사례는 없어요. 다 부정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렇게 전화하면 임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나 이제 자주점유로 바뀌어서 시어취득 하려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 미친놈 나가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정해 준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거 보면 어쩌냐면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타주점이죠. 그런데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을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고 설령 이것을 등기를 하거나 혹은 대장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을이 갑에게 소유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소유사 표시한 것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여전히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봐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시효취득에 관한 요건들이에요. 이거 외에도요. 또 봐보세요. 부동산 일부도 어때요? 일부도 여기 일부죠? 일부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자, 다만 등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기하려고 그러면 자,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소유 토지가 갑하고 병하고 공유였다. 그러면 을은 갑 지분 2분의 1, 그 다음에 병 지분 2분의 1을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건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 판례는 꼭 아셔야 돼요. 자, 명의 신탁자예요. 신탁자. 명의신탁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1가구 2주택에 걸리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나를 명의신탁자, 막내 동생을 명의수탁자 그래요. 그런데 명의신탁은 무효거든요. 무효취소 해제는 말소등기 없어도 뭐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복귀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돼 있지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한테 다시 돌려줘 그랬는데 안 돌려줬을 때 명의탁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자가 오랜 기간 20년 동안 점유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적법 유효하게 등기가 된 자 있죠. 그죠? 된 자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등기가 돼 있으면은요. 이미 등기의 추정력 등으로 다 보호가 되거든요. 보호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 시효취득 주장까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점유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뭘 하나를 더 볼 거냐면 일단 자,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취득과 관련해 가지고요.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그죠? 행사하는데 보통 갑이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우리 등기에서 추정력이 있다는 말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할 확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입증 책임은 굉장히 어려워요. 부장판사 정도 돼야 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기준을 알려주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다만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어요? 을이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20년 소유사 평원 공여 이거 다 자기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를 부정한 상대방 갑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20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점유 계속 추정되죠. 그러면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효취득 못해 하고 이를 부정한 상대방 갑이 입증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사 평원 공연도 다 추정돼 버립니다. 평원 공연까지 다 추정돼 버려요. 뭐까지도 추정되냐면 선의까지도 다 추정돼 버려요. 뭔만 추정 안 되냐면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을은 다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승소하기가 쉬워요? 을이 승소하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 단독 신청해서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추정력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면 거기 교재 보면 258페이지죠. 그죠? 취득시효 나오는데요. 259페이지 보면 취득시효 종류 나오잖아요. 자,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시효취득을 그 모양대로 삼각형으로 여러분이 삼각형 그려놓고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3번 취득시효 주체 그랬죠? 그러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취득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4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뒤에 공부하시지만 소유권 이해의 권리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세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취득시효 대상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면 기억번이 뭐예요? 명의 신탁자 사례자. 그죠? 근데 니은법 그러나 적법 유효하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 된 자 이 사람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 왜? 등기의 추정력 등으로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넘겨보시면 260페이지 일필지 일부도 그죠? 일필지 일부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등기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일반 재산도 뭐예요?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 지분도 뭐예요?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셔요.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점유시효취득 요건 나오죠? 삼각형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20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언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즉 점유 시효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61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 등기에서 기억번 187조 예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니은번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되죠. 그죠? 263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한가로 2번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나오죠. 245조 2항인데 이게 이제 등기부 시효 취득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 앞으로 등기가 붙고 뒤로 선의 무과실이 붙어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번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니은번 다만 판례는 1부동산 1용지 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해야 되니까 이중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10년이라는 것은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므로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이 때를 같이해서 10년간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즉 등기의 승계도 인정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유는 이렇게 10년인데 등기는 이렇게 10년이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요건을 둘 다 갖추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자주 점유인데 자 이때 니은번 보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러면 무과실만큼은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뒷번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제가 손가락 셀 때 어떻게 세라고 그랬죠? 돌아서서 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 시효 취득인데 돌아서서 손가락 셌는데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1년 더 기다렸다가 10년 채워서 등기부 시효 취득 주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서서 손가락 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선의 무과실은 10년간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손가락 셌을 때 남의 부동산임을 알았었으니까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취득시효 효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너 소유권 가져가. 대신에 너는 20년 동안 내 소유 토지를 사용했으니 사용료 줘. 그랬을 때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줄 필요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돌아가서 그때부터 소유권을 인정해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20년 동안 나무 토지를 사용한 꼴이 아니게 되겠죠. 사용료 줄 필요 없다. 그게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료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동그라미 4번 보면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럴 수 있죠. 그죠? 자, 을이 시효 취득인데 갑이 안 해주면 소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갑아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팔아라 싸게 이랬거든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유권을 뺏길 거니까 좋아 팔게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싸게 팔라고? 안 팔아 임마 그랬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 요놈 봐라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기억번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했다가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이 정도면 시효이익 포기한 것으로 봐준다고요. 그러나 니은번이죠. 그죠?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 점유자가 을이죠. 그죠?
그 소유자 갑에게 점유 부동산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요.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러한 매수 제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취득시효 이익 포기 내지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양가로 3번에 보면 한가로 1번 동사는 우리 볼 필요 없어요. 다만 한가로 2번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해당 부분 예를 들어서 자 분묘기지권 가서 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릴 건데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만 뭐가 있냐면 다시 어디로 넘어와 보시냐면 259페이지로 넘어와 보죠. 그죠? 그러면 중간 259페이지에요. 한가로 4번에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걸 시효 취득할 수 있거든요. 2번 그러나 점유 시효 취득이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라 반환 청구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권도 그냥 지역권이 시효 취득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부분 가서 설명드릴게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니까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로 취득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취소권, 뭐 해제권 이런 것도 시효 취득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시효 취득은 해당 부분에서요. 제가 요건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소유권에 기한 시효 취득은 어때요? 소유권 시효 취득은 20년 소유사 평온 공여 이렇게 요건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21강에서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죠. 그죠? 이 내용 자체 점유권 가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데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다시 새로운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